파리에서 가장 촉망받는 모델이었죠. 조명 아래 런웨이 위에서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의 도장 바닥에서 맨발로 절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제가 태권도에서 사랑을 배울 줄은요. 저는 마리 클레망스입니다. 파리 패션 위크가 끝난 그 순간 무대 뒤에서 하이힐을 벗으며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서 걸었던 런웨이, 박수 소리, 플래시 터지는 소리들이 갑자기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우연히 켠 다큐멘터리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죠. 한국의 태권도에 관한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안에서 본 장면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도복을 입고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 스승을 향한 깊은 존경, 그리고 무엇보다 태권도가 단순한 격투기가 아니라 정신 수양이라는 철학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발레를 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부상으로 꿈을 포기했지만 그때 느꼈던 몸과 마음의 조화가 그리웠거든요. 태권도에서 그 느낌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일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매니저는 미쳤다고 했지만 뭔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자신을 찾는 여정이 될 거라고요. 서울 도심의 작은 태권도장을 찾았을 때 첫인상은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파리의 화려한 피트니스 센터에 익숙했던 제게는 너무 소박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윤도윤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정말 무뚝뚝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온 모델이라고 하니까 시큰둥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기는 관광지가 아닙니다. 진짜 배우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가세요. 순간 화가 났어요. 파리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급진히 대해줬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윤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기본 자세부터 배웠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런웨이에서 완벽한 워킹을 선보이던 제가 간단한 품새 동작도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니까 자존심이 상했죠. 땀이 뻘뻘 흘렀습니다. 파리에서는 절대 이렇게 땀을 흘리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5분만 움직여도 온몸이 젖어버렸어요. 거울을 보니 완벽했던 메이크업이 다 번져 있고 머리도 엉망이 됐더군요. 도윤은 제 모습을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으면 지금 하세요. 태권도는 겉모습을 꾸미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에 오기가 생겼어요. 저 사람 앞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도장에 나갔어요. 하이힐 대신 운동화를, 명품 드레스 대신 도복을 입으면서 새로운 제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발레를 했던 경험이 있다고 해서 태권도가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틀렸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뻐근하고 근육통이 심했죠. 무엇보다 제 자존심이 계속 상처받았습니다. 파리에서는 모든 게 완벽했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거든요. 기본 차기 동작 하나도 다른 수련생들처럼 높이 올라가지 않았고 품새는 늘 박자가 맞지 않았어요. 그날도 훈련이 끝나고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더 친절하게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도윤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마리 씨, 지금 뭘 배우려고 하는 거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태권도를 배우러 온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태권도요. 발차기랑 품새 같은 거 말이에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당신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정신이라는 말에 머리가 띵했어요. 제가 뭔 정신을 배운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정신이 뭔데요? 저는 그냥 태권도 동작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도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태권도는 몸을 단련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단련하는 겁니다. 예,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 이게 태권도 정신이에요. 그 순간 뭔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파리에서는 아무도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겉모습만 완벽하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니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하나요? 먼저 자신을 낮추는 법부터 배우세요. 교만한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거든요. 도윤의 말이 마음에 박혔어요. 제가 정말 교만했나 싶어서 그날 밤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파리에서는 항상 주목받는 게 당연했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떠받들어줬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태권도를 배우는 수련생 중 한 명일 뿐이었죠. 다음 날부터 마음가짐을 바꿨습니다. 다른 수련생들과 인사도 먼저 하고 청소도 솔선수범해서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훈련 중에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어요. 피가 나면서 아팠지만 일어나서 계속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훈련이 끝나고 도윤이 다가왔어요. 무릎에 밴드를 붙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많이 아팠죠? 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때 도윤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조금 보이네요. 태권도 하는 사람다운 모습이요. 그 말이 어떤 칭찬보다 기뻤어요. 파리에서 받았던 수많은 찬사들보다 도윤의 한마디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제 모습이 처음으로 아름답게 보였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도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역 연무시범대회가 다가온다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수련생들은 모두 흥분해서 누가 출전할지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그냥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거든요. 도윤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저도 대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도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수련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외국인이 대회에 나간다고. 한 달 배운 게 뭐라고. 도윤의 표정도 심각해졌습니다. 마리 씨, 대회는 장난이 아닙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몇 년씩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때 도장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단정한 운동복을 입고 있었는데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지혜야, 왔구나. 도윤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 여자가 강지혜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도윤의 옛 연인이자 현재는 다른 도장에서 코치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혜가 저를 보더니 도윤에게 물었어요. 이분이 그 프랑스 모델? 응, 마리 클레망스야. 지혜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대회에 나간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혜가 비웃듯 웃었어요. 한 달 배워서 대회 나가겠다고요? 태권도를 우습게 보시는 건 아니겠죠?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요. 열심히 한다고 실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외국인은 우리 정서를 이해하기 어렵죠. 지혜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상처였던 건 도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지혜야, 그만해. 결국 도윤이 말을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도윤아, 난 현실을 말하는 거야. 이 사람이 창피당하기 전에 말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제가 태권도를 우습게 본 건가요? 외국인이라서 한계가 있는 건가요? 다음 날 도장에 갔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다른 수련생들도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훈련 중에 도윤이 제게 다가왔어요. 마리 씨, 대회 출전 신청서 낼 거죠? 네, 그럴 생각입니다. 도윤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제대로 준비하세요. 대충 하면 정말 창피당합니다.
그 말에서 은근한 응원을 느꼈어요. 도윤도 제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절대 포기 안 해요. 도윤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럼 특별 훈련 받을 각오되어 있나요? 물론이죠. 그날부터 지옥 같은 특별 훈련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도윤이 저를 진짜 제자로 인정해준 것 같았거든요. 특별 훈련이 시작된 지 일주일째, 저는 완전히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매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쉬지 않고 연습했어요. 품새를 수백 번 반복하고 발차기 연습으로 다리가 부어올랐죠. 어느 날 훈련 후 도윤이 물었어요. 마리 씨, 프랑스 돌아가면 뭐 할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모르겠어요. 아마 다시 모델 일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배운 태권도는 어떻게 하고요? 그건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정신은 여기 두고 가면 안 되니까요. 제 대답에 도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신을 두고 간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여기서 배운 건 기술만이 아니잖아요. 예, 인내, 겸손. 이런 것들을 그냥 버리고 갈 수는 없어요. 도윤이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프랑스에서도 태권도 할 생각이에요? 네, 꼭 그럴 거예요. 여기서 시작한 걸 끝까지 해보고 싶거든요. 그날 이후 도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훈련할 때 더 세심하게 가르쳐주고 틀린 동작을 고쳐줄 때도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며칠 후 지혜가 다시 도장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도윤과 단둘이 이야기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잠깐 얘기할까? 저는 뒤에서 들릴까봐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넌 항상 그래. 책임지려다가 사람을 놓쳐. 무슨 소리야? 그 프랑스 여자 말이야. 너 그 사람 좋아하고 있잖아. 도윤이 좋아한다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혜야, 그런 말 하지 마. 왜? 사실이잖아. 그런데 또 똑같이 할 거야. 상대방을 위한다면서 밀어내고. 그게 맞잖아. 마리는 프랑스로 돌아가야 해. 그건 마리가 결정할 일이야. 넌 왜 항상 혼자 결정하려고 해? 지혜의 말이 끝나자 도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윤이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마리 씨, 거기 있었어요? 들켰네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죄송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지혜가 저를 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어요. 마리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죠? 태권도 말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까지 배우는 이유가 뭔가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가 제 마음의 고향 같아요. 그리고 도윤을 힐끗 봤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진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아서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대회 잘 치르세요. 그게 당신의 진심이라면 말이에요. 그날 밤 도윤이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나와요. 마지막 특훈 할게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대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도윤이 마지막까지 저를 믿어주고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대회를 이틀 앞둔 주말, 도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주최하는 전통무예 시범 행사에 참가하기로 했거든요. 태권도뿐만 아니라 검도, 합기도까지 함께하는 큰 행사였어요. 도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리 씨, 이번 시범에서 한복을 입고 품새를 해보는 게 어때요? 한복이라니요. 상상만 해도 설렜어요. 정말요? 제가 한복을 입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태권도는 우리 전통무예니까 한복이 더 어울릴 거예요. 그날 오후 도윤과 함께
한복 대여점에 갔어요. 여러 한복 중에서 연보라색 저고리와 하얀 치마를 골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신기했어요. 프랑스에서 입던 화려한 드레스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잘 어울려요. 도윤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정말요? 네, 정말 아름다워요. 그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도윤이 저를 아름답다고 했거든요. 시범 당일 문화센터 앞마당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가족 단위로 온 시민들, 어린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무대 뒤에서 대기하는데 떨렸어요. 이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 앞에서 태권도를 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긴장하지 마세요. 도윤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그동안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요. 드디어 저희 차례가 왔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어요. 다음은 윤도윤 사범과 프랑스에서 오신 마리 클레망스 씨의 태권도 품새 시범입니다.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 관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외국인이 한복을 입고 나타나니까 신기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마리 클레망스입니다. 한국말로 인사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 달 전 우연히 태권도를 알게 되어서 서울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는데 지금은 태권도가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어요. 관객들이 조용히 들어주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서 품새를 선보이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깊게 인사하고 자세를 잡았어요. 도윤과 함께 태극 일장부터 시작했습니다. 한복 치마가 바람에 살랑거리면서 움직일 때마다 아름다운 곡선을 그렸어요. 처음에는 떨렸는데 점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관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오히려 힘이 났어요. 지금까지 연습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품새를 마치고 인사했을 때 관객들이 환호했어요. 박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와, 정말 멋있다. 외국인인데 진짜 잘한다. 한복이 너무 예뻐. 어린아이가 달려와서 말했어요. 언니, 정말 멋있어요. 저도 태권도 배우고 싶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태권도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무대에서 내려온 후 도윤이 말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자랑스러워요. 고마워요. 도윤 씨 덕분이에요.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아가야, 고맙다. 우리 태권도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흘렀어요. 오늘 나 여기 살고 싶어졌어요. 도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진심이었어요. 이곳에서 태권도와 함께, 도윤과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이 확실해졌거든요. 도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간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시범 행사가 끝나고 3일 후 제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파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매니저 미셸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죠. 마리,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샤넬에서 전속 모델 제안이 왔어. 샤넬 전속 모델이라니요. 파리에 있었다면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다음 주까지 파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다음 주요? 그럼 대회는? 무슨 대회? 마리, 정신 차려.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 알아.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샤넬 전속 모델은 정말 꿈 같은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떠나면 대회도 못 나가고 도윤도. 그날 저녁 도장에서 훈련하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품새 중간에 자꾸 실수하고 발차기도 힘이 없었습니다. 마리 씨,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요. 도윤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죄송해요. 좀 정신이 없어서. 무슨 일 있어요?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숨길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파리에서 연락이 왔어요. 샤넬에서 전속 모델 제안을 했다고.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래요.
축하드려요. 하지만 다음 주까지 돌아가야 한대요. 그럼 대회는 포기해야겠네요.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갑자기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도윤 씨, 마리 씨, 좋은 기회잖아요. 당연히 가야죠. 저는 아직 결정 안 했어요. 뭘 고민해요? 샤넬 전속 모델인데. 도윤이 등을 돌리려고 하는데 제가 붙잡았어요. 왜 그래요? 왜 갑자기 이렇게 차갑게 구는 거예요? 차갑게 굴지 않아요. 현실을 말하는 거죠. 현실이요? 마리 씨는 모델이에요. 여기는 잠깐 들른 곳일 뿐이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제가 언제 잠깐 들른다고 했나요? 말로는 안 해도 행동으로 보이잖아요. 좋은 기회가 오니까 바로 떠날 생각하고. 저는 아직 아무 결정도 안 했다고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다른 수련생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결정할 게 뭐가 있어요? 당연히 가야죠. 도윤이 쌀쌀맞게 말하고는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도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제가 잠깐 들른 관광객에 불과한 건가요? 다음 날 지혜가 카페로 저를 불렀어요. 도윤이한테 들었어요. 파리로 돌아간다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마리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도윤을 어떻게 생각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해요. 그뿐이에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도윤은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어요. 정말 소중한 사람일수록 먼저 밀어내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미리 선을 긋는 거죠. 비겁한 거예요. 지혜의 말에 뭔가 이해가 됐어요. 도윤은 당신 같은 사람 놓친 적 있어요. 그때도 똑같았거든요. 상대방을 위한다면서 혼자 결정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후회하면서 혼자 살고 있잖아요. 지혜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마리 씨가 정말 떠나고 싶다면 말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도윤 때문에 떠나는 거라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카페를 나오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샤넬도 포기할 수 없고 도윤도 포기할 수 없는데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파리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출발이었어요. 가방을 싸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마지막으로 도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도윤에게 제대로 인사라도 하고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도장에 들어서니 도윤이 혼자 품새를 하고 있었어요. 집중해서 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는데 도윤이 저를 발견했어요. 마리 씨, 왔네요. 네, 인사하러 왔어요. 언제 출발해요? 내일 오후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이 담담했지만 뭔가 억지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잘 가세요. 파리에서 좋은 일만 있기를. 도윤 씨. 뭐요? 제가 여기서 배운 게 정말 많아요. 태권도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요. 그래요. 너무 차갑게 대답하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당신을 존경해서 태권도를 사랑하게 됐어요. 도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저를 존경한다고요? 네, 정말로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태권도가 더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도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도윤 씨, 저 정말 떠나기 싫어요. 솔직한 마음을 말했어요. 하지만 떠나야죠. 좋은 기회니까. 그게 아니라. 마리 씨, 가세요. 늦으면 안 되잖아요. 도윤이 등을 돌렸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도장을 나오면서 뒤돌아봤는데 도윤이 창문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공항에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마리 씨, 지금 어디세요?
공항 가는 중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배웅하러 갈게요. 괜찮아요. 그냥. 아니에요. 꼭 가야겠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공항 출발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는데 도윤이 뛰어왔어요. 숨이 차 보였습니다. 마리 씨, 왜 왔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인데요? 도윤이 한참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미안해요. 어제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비겁했어요. 비겁하다니요? 당신이 떠난다고 하니까 먼저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상처받기 싫어서요. 도윤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도윤 씨, 마리 씨, 파리에서 행복하세요. 그리고 태권도 잊지 마요.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정말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안녕이네요. 네, 안녕히 가세요. 게이트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리 씨, 뒤돌아봤어요. 나 파리 출장 생겼어요. 한 달 후엔 내가 갑니다. 정말요? 네, 태권도 세계 문화교류 행사 때문에요. 그 말에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럼 파리에서 만나요. 네, 꼭 만나요. 비행기에 올라가면서도 가슴이 뛰었어요. 한 달 후 파리에서 도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본 서울이 아름다웠어요.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파리 에펠탑 근처 문화센터에서 태권도 세계 문화교류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 무대에서 도윤과 함께 다시 품새를 선보이게 됐어요. 도윤이 파리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만났는데 정말 반가웠어요.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마리 씨, 파리 생활은 어때요? 좋긴 한데 뭔가 부족했어요. 뭐가 부족했는데요? 한국이요. 도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행사 준비를 하면서 파리 사람들의 반응이 신기했어요. 태권도에 대해 정말 많은 관심을 보였거든요. 특히 태권도의 철학과 예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니까 모두들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문화네요. 동작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겨 있다니 놀라워요. 행사 당일 무대에 올라가기 전 도윤이 말했어요. 마리 씨,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여주는 건 그냥 태권도가 아니라 한국의 마음이거든요. 한국의 마음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거든요. 무대에서 품새를 할 때 서울 도장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처음 도복을 입었던 날,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던 날, 한복을 입고 시범을 했던 날. 모든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품새를 마치고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줬어요. 그 순간 도윤이 무대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조그만 상자를 꺼냈어요. 마리 클레망스, 당신과 만나면서 태권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태권도도 당신도 오래오래 배우고 싶어서요. 저와 결혼해주세요. 관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너무 감격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네, 네, 물론이죠. 도윤이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말했어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웃음이 터졌어요. 파리에서의 결혼식 후 저희는 서울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정말 살기 위해서요. 한국에 살면서 깨달은 게 정말 많아요. 도윤을 사랑하게 되면서 한국의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졌거든요. 김치찌개의 깊은 맛, 사계절의 아름다운 변화, 어르신들께 드리는 깍듯한 인사,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따뜻한 마음. 특히 한국 남자들의 책임감과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을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도윤이 보여준 묵묵한 배려와 헌신을 통해 한국 문화의 진짜 아름다움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한국 문화도 함께 알려주고 있죠. 제자들이 처음 도복을 입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예전에 제가 떠올라요. 선생님, 태권도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럼요. 태권도는 몸을 단련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단련하는 거거든요. 제가 도윤에게 들었던 그 말을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문화와 나라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는 걸 마리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태권도라는 우리의 전통무예가 가진 철학과 정신, 그리고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이 외국인에게도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 말이죠. 사랑은 국경을 넘나들지만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더욱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마음만은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감동민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